한반도를 뒤덮는 미세먼지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조사에 나섰습니다. 하늘에 직접 연구소를 띄워서 대기질을 측정하겠다는 건데요. 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이태영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미 협력 대기질 연구에 참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인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연구팀은요, 나사 DC 항공기에 그 질량 분석기라는 기술을 이용해서요,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의 화학적 성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분석되는 화학적 성분은 미세먼지의 화학 성분을 대표하는 유기성하고 무기성 물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 연구진들이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연구팀과 구체적으로 이 진행 중인 연구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나사 DC 항공기에 탑승한 연구팀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국외 한 30여 개 연구팀하고 국내는 5개 연구 장비하고 4개 연구팀이 나사 DC 연구팀하고 연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의 물리화학적 성질 규명을 위해서 모두 각자의 장비를 사용해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외대, 연세대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스상의 오염물 측정을 위해서 광주과기원 연구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30여 개 연구팀들도 각기 다른 각도에서 다양한 입자상의 미세먼지와 가스상의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하늘이 아니라 지상에서는 또 어떤 연구가 수행 중인가요? 예, 지상에서도 꽤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항공 관측 시기에 맞춰서 풍상, 풍하 지역을 나눠서 세 개의 집중 측정소에서 거의 항공 관측과 동일하게 입자상의 미세먼지하고 가스상의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사와 우리 연구진이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나사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저희 그 국내 연구지 팀하고 함께요. 그 전반적인 한반도의 대기오염 물질, 예를 들면은 미세먼지라든가 오존이라든가 그런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 및 진화 과정을 규명하고요. 이러한 대기오염 물질의 이동 경로 및 공간적 분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대기오염 물질의 관측 중에서 지상 측정하고 인공위성 측정 사이의 차이점을 항공 관측면에서 보강해서 지상 관측하고 위성 관측의 차이점을 줄여보는 노력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뭐 대기오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우리나라가 뭐 대기오염 연구하기에 굉장히 좀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나라가 이제 장거리 이동 면에서 여러 가지 소스가 많은데요. 자체적인 소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 이동해서 오는 그런 소스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자연적인 면이나 인위적인 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례들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데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가지 사례보다는 여러 가지 사례의 대기 오염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만들 수가 있어서 참 좋은 쪽이시기도 합니다. 네, 기존 연구들도 있고 기존 미세먼지 연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것들과 다르게 이번 연구가 좀 다른 점, 중요한 점은 뭘까요? 기존에 이제 그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 연구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첨단 장비를 사용해서 그 다양한 다각적인 면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연구가 그 거의 그 모든 대기오염 물질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런 국내의 어떤 대형 국제 공동 과제에서만이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생성되는 다양한 관측 자료들은 한반도의 대기오염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외 여러 연구진들이 참여하는 다각적인 연구인 만큼 연구 결과에도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연구가 한반도 대기질 문제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요, 이 다양하게 측정된 대기오염 물질들이 공간적 분석이라든가 이동 경로, 그다음에 대기오염 물질의 뭐 시간적 진화 과정들이 이제 다 측정이 되면 그런 자료들이 대기질 예보 모델 개선에 제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개선된 대기 예보 모델 같은 거라든가 관측 자료들이 그 한반도의 근본적인 대기 문제를 해결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건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참여한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들뿐만 아니라 나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도 다 포함시켜서 다양하고 다각적인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는 그런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항공관 측에서는 실제적으로 나사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런 면에서 배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사에서 가져온 DCA 항공기 같은 경우는 한 10시간의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로서 한반도의 전반적인 공간적인 분포라든가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기 오염의 어떤 진화 과정을 충분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연구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주겠지만 나사에게는 또 어떤 도움이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사에는 항공 관측을 통해서 뭐 지상 관측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에 인공위성 관측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것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항공 관측들이 그런 갭들을 좀 이렇게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로 나사들한테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비행하면 10시간 정도 항공기에 이제 탑승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비행을 하실 때 힘든 점은 없으십니까? 물론 힘든 일들이 좀 있죠. 이제 장비들 같은 경우가 저희가 매일 그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장비들을 갖다가 교정하고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장비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가장 힘든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행하는 과정에 뭐 난류를 만나거나 그럴 때 동체가 약간 흔들리면 약간 멀미를 느끼는 것들이 약간 힘든 점입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미세먼지라든가 대기 오염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연구 일정과 계획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나사와 항공관 측은 6월 12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120시간 정도 10번 비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비행이 진행됐고요. 네. 앞으로 이제 5번에서 어떤 비행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다양한 사례 관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기오염 사례를 개선하고 규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생성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항공 관측이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미세먼지가 비 오는 날은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비행기가 연구실이 안 뜨나요? 예,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DCA시 쓸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비를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점검하는 날짜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이태형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연구를 두고 뭐 대기오염 종합 검진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미세먼지가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그동안에는 이렇게 첨단 장비들을 다각적으로 활용했던 연구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